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정보당국의 기밀 문건 유출 보도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물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즉각적인 조치, 특히 법무부 차원의 수사 착수를 확인하면서 기밀 문건에 포함된 동맹, 파트너와는 계속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필리핀과의 국무 국방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보당국 기밀 문건 유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사안에 거론된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와 안보와 관련한 고위급 차원의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engaged with allies and partners at high levels over the past days, including to reassure them about our own commitment to safeguarding intelligence and, of course, our commitment to our security partnerships.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북아일랜드행 수행에 나선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용기 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 문건 유출 내용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acted very swiftly to try to get their arms around whatever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are at risk here with these leaks. They've also taken immediate action to look at the distribution of the material on a regular basis. And then very, very quickly, one of the very first things that Secretary Austin did was refer this to the Justice Department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커비 조정관은 이어 이번 사안으로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최고위급 차원에서 관련 동맹 파트너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그런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4일 미한일 안보회의 개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간 방위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가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3자 안보회의에서 허택은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카조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영내 정세와 3국 간 방위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차기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각국 장관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안보회의는 3국의 국방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지난 2008년 이후 12차례 시행됐으며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하원이 최근 북한 등 적국들에게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 비용 절감 법안입니다. 찬성 225표, 반대 204표로 통과한 이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수출, 관련 기반 시설 및 핵심 광물 가공을 늘려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 발의한 뒤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중국 등 적국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도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에서 관리하는 석유입니다.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등의 지하시설에서 비축되며 세계 최대의 비상용 에너지 공급 시설로 통상 7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시 훌렌 하원 의원은 이 법안에 미국의 제재 대상인 국가와 이들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단체와 업체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훌레인 의원은 이 조항을 제출하면서 에너지부는 전략 비축유를 어떤 나라든 예외 없이 최고 입찰자가 구매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우리의 가장 지독한 적국들이 우리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훌레인 의원은 이어 이 같은 허점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미국인들은 신속하게 행동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됩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해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의 주도로 북한 등 적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매를 통해 기업에게 전략 비축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내에선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지난주부터 한국과의 연락통신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1일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에 일방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회담 재개를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오판의 위험을 낮추고 영내 긴장을 줄이기 위해 소통 채널,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통화를 재개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오전부터 매일 이뤄졌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20주년을 맞아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결의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존중 문제에 계속 관심을 두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11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 20년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주민들과의 신뢰를 훌륭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는 유엔의 요구를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선의로 제시하는 권고들을 북한 정부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방대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온 것은 그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 계속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 주민의 생명권과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해 이를 향유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국제탈북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북한 지도부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을 대북 제재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규탄하고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직 독재 체제 유지와 김씨 가족의 사치에만 몰입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통탄하고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착용한 외투가 미화 1,900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디올 제품이고 김 위원장의 손목시계는 수만 달러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이는 최고 지도자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무역은 대량 살상무기 구매 네트워크와 동일한 물류와 금융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